네. 자, 뉴스타파 봉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가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가장 큰 히트를 친 것 같아요. 막판에 리박스쿨. 네. 뭐 저희도 사실 예상은 못했고요. 취재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요약하면 교육기관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댓글 공작소 아니야? 네. 이런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 이 물론 뉴스타파 보도를 쭉 훑어보면 다 알게 되는데 적어도 한 2-3시간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 보려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덕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시작? 2022년 이제 9월에 저희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하고 이제 석 달 뒤에 저희가 유일인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사건을 네, 네.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이 윤석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조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시민단체들이 풀뿌리처럼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점조직처럼. 예.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그걸 다 추적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아하. 정리를 했는데 이분 어떤 단체는 뭐라고 네네. 어떤 단체는 근데 뭐라고. 이 사람들이 뭐 한 100개의 단체인데 사실은 여기서 핵심 인물은 몇 명으로 추려져요. 그렇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대남 또 그 본인 육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했다 그러고 용산과도 이어지고 이 사람들의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산 시민사회에서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거는 대통령실이라도 관계가 있구나. 저는 지금도 뭐 저희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지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MB 이명박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의 협력자들입니다. 이 협력자들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다 감옥에 보내거나 처벌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다시 모여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다른 단체들을 또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패턴이죠. 자기가 감옥 보낸 사람들 다시 그랬죠. 예. 다시 차출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능력들을 확인했으니까 다 사면시키고 사면시킨 뭐 다음에 국회의원 의원을 시키고, 시키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거나. 맞습니다. 그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종로의 한 빌딩에 모여 있구나. 어. 라고 했는데 마침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취재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곳곳에 네. 내부자들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쭉 생각을 한 게 잠입을 한번 해보자 어. 라는 얘기는 1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잠입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마침- 보자마자 두드려 맞지. 그러니까 마침 국정원이 이제 알파팀이라고 어. 댓글팀의 민간 협력자들이 알파팀이에요. 이분들 중에 회계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회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오케이. 라고 해서 저희에 대한 협조자죠. 그분들께서 리박스쿨의 그 댓글단 모집 공고를 보내줍니다. 저희한테. 지금 리박스쿨이라는 곳에서 마침 이 그 댓글 달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라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딱 공고문을 봤는데 모집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봐라. 누가? 본인 말고 누가?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인턴 기자예요. 인턴 왜냐하면 기자를. 저희 박종화 PD가 이제 이 취재를 오래 했는데 박종화 PD는 얼굴이 많이 알려졌고 이미 여기서 얼굴 안 알려진 사람은 뭐 이명선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턴 기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턴 기자가 대단하다. 네. 한다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되게 시킨다고 뭐 했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얼굴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인턴 기자는 마침 졸업한 지도 얼마 안 근데 됐어요. 그분이 홍케이 자청을 했어요, 근데. 기자 지망생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잠입 취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저같이 특이하게 생긴 사람 못 가요. 바로 아니까. 근데 마침 대학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갔는데 이 친구가 그 손현숙 대표와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가 리박클럽의 결국에는- 대표. 네, 만난 지 얼마 안 그래. 됐는데 만난 첫날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많은 얘기를 이 친구를 했고 마침 또 만난 지 며칠 후에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리고 처음에는 댓글단에서 뭐 댓글 올리고 이런 거 사실 뻔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마침 또 국민의힘 그 조정원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스피커폰을 켜고 한 거예요. 저희 앞에서. 국힘 조정은 의원입니다. 네. 지금 마포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연루가 있나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더 충격이었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리박스쿨이라는 곳에 교육부가 특혜를 준 의혹이 있더라. 뭐냐? 거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죠. 거기가. 저는 이제 저희 둘째 딸 6학년이라서 몰랐는데 늘봄학교라는 게 윤석열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예요. 네. 도입이 돼서 방과후.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합쳐서 예. 여기 예산이 1조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올해는 2학년까지고 내년부터는 전국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가 돼요. 윤석열 공약이었어요. 네,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근데 그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강사를 양성해서 투입을 시켜서 애들에게 뉴라이트 우익 역사관을 심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목표란 말을 하는 그게 거예요. 하이라이트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어라 이런 게 가능해 여기가? 봤더니 벌써 그 강사들이 단톡방이 댓글단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 댓글단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늘봄학교 예비 강사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비 강사 혹은 이미 강사 활동 하고 있는 분들이 한 150명, 160명이 모여서 강사도 하면서 댓글 조작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박스쿨이라는 게 겉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늘봄 학교의 강사진을 공급해주는 그렇죠. 교육부 유관기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기관은 아니고 그게 이제 교육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그래서 제가 교육부가 지금 뭔가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고 표현한 건데 제 말은 네. 공식적 유관기관이라보다는 인증 원화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증을 발급해도 돼. 그렇지. 라고 줬는데 교육부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딱 보도하니까 다음 날 전 토요일에 공무원들 일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바로 이례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해서 리박스쿨 출신들 프로그램이 서울시 초등학교 10개 공급된 걸 확인했다는 걸 하잖아요. 교육부가 뭘 얘기를 안 했냐면 프로그램이 공급된 것만 확인했다 그러죠. 10개 학교에. 네. 리박스쿨 이쪽에서 강사 자격증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전국 학교에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를 그 파악 안 한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가해 준 거 아니에요. 민간 자격증인데 이제 교육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자격증은 늘봄학교 강사가 되는데 필수는 아니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도 자체 지자체 그 별로 하거든 교육청에서 모집을 하는데 자격 요건에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격증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댓글단을 알바로 쓰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리고 나 돈 얼마 받고 했어 이렇게 네. 자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독특한 지점은 뭐냐면 특별한 지점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을 때는 이게 오래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이 리박스쿨 같은 경우에는 온 사람들에게 야 너 늘봄 학교에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보상이 있는 거야. 붙들어둘. 전에는 주로 이제 50, 60대 중장년층이 네. 그런 사람들 꼬였다면 이게 특이한 것이 12.3 내란 이후에 젊은 층 중에서 극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을 그 취업 그런 자격증을 미끼로 모집을 해서 댓글단을 운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미끼가 보상 돈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상이 이번에는 너 취업을 이걸로 할 수 그렇죠. 있어. 근데 자격증이라고 하면 실제 그 업무를 하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온라인 과정은 극우 뉴라이트 역사관을 수강하는 겁니다. 수강하는 거. 이게 정상인이라면 그걸 보다가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리박이라는 게 이승만과 박정희의 사상을 거기다 주입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승만을 한국의 모세, 성경의 모세로 비유를 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룬 사람은 박정희. 박정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 강사들한테도 이렇게 그 강의를 하지만 저희가 더 충격을 받은 거는 이미 리박스쿨은 오래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불러다가 그 강의를 해왔어요. 아이들을 상대로. 아이들 상대로. 아이들이 솔직히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뭘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 애들한테 5.18은 북한군 폭동이라 가르치고.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정광훈 씨 며느리가 와서 강의를 한 3-4차례 했어요. 예. 그분은 더 충격적인 게 시아버지의 그 극우 주장 논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아이들 노래단도 만들었더만요 보니까. 리박 합창단. 네. 리박 합창단 영상 있어요 혹시? 잠깐 있으면 영상 틀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14살 중1? 네, 엄마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둘 다요. 저희도 멋지게 대한민국 만들어 갈게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 지금까지 불러가지고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서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목숨 바쳐 이런 얘기. 저 북한인데, 행사가 북한. 저 뒤에 지금 잠깐 보신 분들 계시지만 대한민국 수호 예비 뭐 장성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대수장이라고 대수장. 하잖아요. 부정선거의 근원지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런 정치 집회, 극우 집회에 아이들을 동원해서 얼굴로 내세우고 봐라. 애들도 이러지 않느냐. 홍보 목적으로 애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저런 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저런 일을 하는 데서 초등학교에 투입되는 강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은연중의 아이들에게 그 뉴라이트 외국 네. 역사관을 주입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게 계획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학교에 투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투입이 됐죠.
근데 그 늘보먹기 예산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준 1조 8천억 원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되면 3조 원이 넘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자격증을 남발을 하고 저 최혜정 인턴 기자는 하루 만에 받았습니다. 저거를. 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그냥 앉아 있다가 네. 그냥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다 대표님 저 다 이석 안 했는데 그때 아니 그거 나중에 하고 그냥 받아. 이렇게 하고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발급 권한을 준 거잖아요. 준 거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리박스쿨 대표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입니다. 리박스쿨 대표가 이 대표는 이주호 장관의 자문위원이에요. 그렇죠. 이 대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럼 교육 전문가냐라고 봤을 때 우체국 9급으로 들어가서 5급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2010년. 아, 우정국에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우체국장에 지역 우체국장에서 5급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나오자마자 이듬해 이런 단체들을 만든 거죠. 근데 이분이 도대체 뭐 어떤 걸 알기를 이 정책 자문위원을 하나? 다른 정책 자문위원들은 뭐 교사, 교수, 대학 총장, 전직 총장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만 아까 기자회견은 뭡니까? 조정원 의원이 어레인지 해줬다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교조 교사들,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가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교실 밖에서 좀 정치적 자유를 좀 폭넓게 하지. 되게 지금 규제가 심하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좀 더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걸은 거예요. 네. 그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뭘 걸어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학부모 단체가 하는 걸로 저희 기자들한테는 학부모 단체와 국민의힘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10명이. 근데 저희 최혜정 기자는 이제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최혜정 기자가 하필이면 그때 네, 저기 사진 없네. 찍은 게 최혜정 기자가 학부모가 돼가지고 학부모가 돼서 동원된 거예요? 아, 그렇죠. 가짜 기자회견이네. 근데 딱 완전히. 갔는데 권성동도 오고 조정훈 있고 김성훈 정책위 의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가짜 기자회견인데 왜냐하면 그 멤버들이 지금 알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렇죠. 그 뉴스타파 3일인가 3일 만에. 3일 만에 뉴스타파의 인턴 기자가 네. 학부모로 둔갑해서 저기에 가서 이거 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정은 의원은 몰랐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미 저때 기자회견이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영상으로 만들어 다 뿌려버립니다. 그렇지. 마치 근데 더구나 그 학부모 단체 저희 기자는 그렇지만 대치동 입시 컨설팅 학원 대표도 있어요. 거기 학부모 단체 자격으로 간 사람이 대치동 입시 컨설팅 원장입니다. 학부모가 아니라 예. 학원 원장이 가가지고 학부모 단체 무슨 뭐 관계자인 것처럼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이 저걸 몰랐다면 자기들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측이 결탁해서 개개인 누군지 몰랐는데 저걸 열어줬다는 자체가 그 안에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본인들은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는 기자들이 어제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그 리박스쿨 대표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네. 아는 게 모르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안다는 네, 얘기들. 내가 알거나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댓글 꼭 나랑 상관없고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 수밖에 없죠. 2018년부터 어떻게 아는 겁니까? 계속 함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행사를 열고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리박스쿨 행사에 강사로도 참여하시고 김문수 대표가- 후보가 리박스쿨 행사에 강사로 참여했어요? 그렇죠. 리박스쿨 주관하는 행사에 강사로도 나고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면 말이 안 돼. 하긴 정강훈 목사의 며느리 그렇죠. 되시는 분도 거기서 강사를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정광 목사 보면 옆에 여성분 한 분 서서 영어로 통역 통역하시는 통역하는 분. 네, 그 며느리입니다. 예, 예. 근데 며느리 이분이 애들한테 사실 뭐 애들의 동성애를 뭘 압니까? 동성애는 반대해야 되는 거야. 뭐 야 차별 금지법이 차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가르친 그러니까 다음에 초등학생들. 마스크에다가 저렇게 쓰게 만든 거예요. 낙태 반대. 초등학생들한테.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게 미혼모한테 편지를 또 쓰게 만들어요. 그 낙태를 안 하신 건 참 잘하신 일이라고 애들한테 편지를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잔인한 일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그 다음 세대도 길러내고 네. 그리고 댓글도 공작하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로 이걸 키우고 싶은데 센터를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지금 늘봄이라고 하는 사업에 네. 이 사람들을 공급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붙들어 두는 것까지는 성공하는데 그 추가적으로 이 운영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취재가 돼 있는데 오늘 저희가 리포트로 공개를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
게 이제 당연히 그 돈이 자격증만으로는 안 문제죠, 되죠. 예. 왜냐하면 거기 사무실 월세마도 300이 넘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월급을 네. 줘야 되고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무실 월세 같은 경우 보니까 정광훈 쪽이 상당히 문제예요. 정광훈 쪽에서 많은 자금이 좀 되고 그게 다는 아니고 또 여러 곳에서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이 예전에 기업들이 좀 돈을 내고 네네네. 있었잖아요. 자유기업원이 연루된 정황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쭉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기업 쪽이 연결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문수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도 그쪽 단체들에서 뭐 고문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알바 한 명으로 네. 그게 처음에는 아마 그림 그렸던 게 댓글 공작하는 그 팀원이 돼가지고 네. 뭐를 올렸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갔더니 너무 큰 줄기가 나와버렸네. 그렇죠. 처음에 고구마 하나 집었는데 딱 드니까 그러니까 줄기가 줄기가 참외 나오고 뭐 수박 나오고 막 이런데 그 줄기에 그 근거지가 되는 그 빌딩에 네. 또 이 리박스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보수 우파 극우 단체들이 예. 한 명의 사람이 막 세네 개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수십 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인맥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소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사단법인이든 뭐 시민단체를 하려면 거기다 둔 것도 있고 실제로 입주한 것도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품앗이하고 막 그래 기자회견하고 할 때. 소위 이제 우리가 이게 수상한데 하는 우파 단체들이 잔뜩 모였어요. 네.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조직적인 체계도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자금줄이 있고 윗선이 있다. 그렇죠. 그 윗선 예전에 김대남 그 시민사회소실 선임 행정관 자기가 관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상 대통령실이 관리하고 자금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한 댓글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권 전체에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비리가 엄청 왜냐하면 이건 조단위 사업이잖아요. 일봄학교라는 게 이게 우파 그런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활용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장기 집권의 발판에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죠. 그 정치 공작의 기진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장동혁 그 상황실장은 이제 뭐 저희가 또 뭐 저희 매체 뭐 그 유튜브 채널 지난 대선 때도 대선 공작을 하더니 이번에도 대선 공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대선 공작으로 이 네.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공작인데 그래서 저희가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치 민주당과 저희가 뭐 결탁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장동혁 상황실장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죠. 이게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뉴스타파에서 인턴 기자 한 분이 소위 댓글 어떻게 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뭐가 거대한 게 걸려가지고 지금 마침 또 저희 최혜정 기자가 사범대학 출신이라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마침 또 예. 그러니까 딱 하는 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바로 안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더더욱 믿었겠다. 그러니까 사범대 출신이고 또뭐 학벌 뭐 하니까 이건 이제 뭐 싹싹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 손 대표님이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박스쿨과 관련된 많은 곳에서 막 댓글 지우고 난리가 났던데 보니까 난리가 났죠. 다 지우고 뭐 하는데 네. 네티즌들이 대단한 게 다 어디다 저장을 해놓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삭제를 다 해가지고 삭제를 해도 이미 다 갖고 계시고 김문수 TV도 다 지웠거든요. 네. 그거 다 갖고 계신 분이 또 있다고 연락이 오고 아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예. 자기가 어떤 사이트를 보고 이거 나중에 문제될 것 같은데 그러면 통째로 보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저희는 인력이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보도를 했는데 네티즌들이 지금 저희 다 리서처 역할을 해주시면서 맞아요. 오늘도 지금 뭐 통으로 뭐가 왔는데 뭐냐면 아셔야 될 게 리박스쿨 한 곳이겠습니까 이게? 리박스쿨은 그냥 일부 아주 그냥 그렇지. 군대로 치면 중대 정도고 대대도 있고 사단도 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보도할 내용은 사단이 있다. 사단 리박스쿨보다 큰 규모가 있고 조직적인 금품살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조직을 오늘 저희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줄기인데 네. 이 다 연결돼 가지고 뽑았더니 주주주주주주주 끌려 나오고 있는 그래서 거니까.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할 수 있다. 기회다.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죠. 물론 일망타진해봐야 또 어떻게 좀비같이 다시 살아나오겠지만 리박스쿨에서 김문수 후보가 네. 지금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활동했던 무슨 영상이나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 홍보 영상에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인가요? 이게 저기 21대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을 정광훈과
김문수 후보가 만든 거라서 그 당시에 당 대표가 그렇죠. 김문수. 예. 근데 저기 가운데 여성분들이 리박스쿨 강사들, 연구원들 아. 출마를 합니다. 리박스쿨에서 4명이 기독자의 통일당에 출마를 해요. 근데 그때- 리박스쿨 강사들이? 네. 연구원들이 이제 리박스쿨 그러면 진짜 관계자들이 밀접한 관계네. 출마를 하는데 그 당의 당 대표가 김문수. 그러니까 이제 아냐고 물어보면 리박스쿨 어떻게 알고 몰라?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안다는 얘기죠. 이게 정강훈 당이었는데 저게 네. 일대 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에서 리박스쿨 출신들이 2명이 출마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몰라요 리박스쿨을? 총 4명이 출마했고요. 총 4명. 네, 당연히 다 떨어지죠. 19번은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 근데 야. 저거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알거나 모르거나 뭐 해도 댓글 공작 자체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의혹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는 김문수 후보 본인의 행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의사 끝나고 네. 저 정광훈이나 저들 단체와 함께 했잖아요. 오랜 시간. 그렇죠. 오랫동안 같이 했죠. 그 네트워크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리박스쿨이 정광훈 목사하고도 끈이 연결되고 뭐 며느리가 등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룰라이트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교육부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더구나 본인의 교육 공약에 늘봄 학교 정책 강화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렇지. 그걸 알고 보니까 정교조는 싫어하고 대한교조 뭐 이쪽이랑 연결이 되는데 대한교조가 리박스쿨과 연결돼 됩니다 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하다 보면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있구나. 잘하면 이제 힘들겠지만 잘하면 여기서 파고 들어가서 일망타진할 가능성이 그 기회가 있다. 이번에. 예. 자료인멸에 들어간 것 같긴 하던데 보니까. 네. 아니 그리고- 그래봐야 네티즌들이 다 박제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재밌는 게 저 일 터지고 나서 소위 이제 커뮤니티들이 좀 클린해졌어요. 그게 있죠. 실제로. 아니 실제로. 어제 장동혁 상하실장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한겨레 기사가 리박스쿨 하니까 거기에 갑자기 좌표가 찍혀갖고 댓글단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아유 또 왔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물러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조기 대선이라 많은 것들이 급하게 진행되고 인수위도 없어서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인수위가 없는 게 좋은 점은 이던데 이거. 바로. 이제는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집권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취재하는 벌써 과정에서 수사 들어갔던데 경찰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저희도 좀 아마 저희 인턴 기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해오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온라인 세상이 뭐 그냥 깨끗해져야죠. 정상화가 돼야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박스쿨을 고리로 해가지고 리박스쿨은 아마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여러 군데 한 군데일 거라고요. 당연하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인 리박스쿨은 군대로 치면 중대 한 4-5개 모여서 대대잖아요. 그 대대급 단체를 공개를 하겠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야.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히트인데, 한겨레나 히트야. 경향 등 많은 언론들이 같이 공동 취재를 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또 달려들면 잘 하거든요. 여기 늘봄교육 카페 폐쇄한다는 공지 올라왔다고 하던데. 네, 뭐 그러겠죠. 이게 모든 건 문 닫고 폐쇄하고 삭제하고 지우고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럼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이번에 근데 경찰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보도 하루 만에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해 버려요. 자기들도 여론조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서울 경찰청도 웃기는 게 저희에 대해서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랬어요? 뉴스타파 다시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협조해 달라고 또 그렇게 하는. 압수수색은 당했으면 좋겠네. 압수수색 당하잖아요. 저희 김영진 감독 바로 2탄 만듭니다. 압수수색 영화. 영화 오픈했던데 예, 저희가 무료로. 왜냐면 내일 대선일까지 영화 압수수색 그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타파 함께 재단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영화가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진실의 적은 망각이에요.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보시면 잊어버렸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네. 자 압수수색 굉장히 재밌는데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스베이다에 그렇죠. 다 저희가 다스베이다에 가서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한 네. 편을 먼저 보세요. 네. 그러면은 정말 웃길 겁니다. 저희 한상진 기자의 눈물 거의 에소드 연기를 보시면 한선진 여자가 왜 이렇게 눈물을 네. 자주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지 아시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료니까 인터넷에서 보시고 리박스쿨은 그리고 저희 압수수색 책 개정판도 나왔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아니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압수수색 책 개정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알라딘 교보문고 한꺼번에 장사를 다 하려고 그래. 자, 뉴스타파가 지금 대박을 지금 치는 보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더 커질 뉴스예요. 리박스쿨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예. 적어도 한 15년 이상 된 저 보수의 댓글 조직이 이번에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MB 때 사실 국정원 대선 Y가 됐다가 네. 윤석열이 다 뭐 또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요. 중앙지검장 뭐 할 때 문재인 정부 때 Y가 됐다가 다시 쫙 모였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국내하고만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도 다 이게 이 단체들이 연관이 돼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경우는 맞아요. 미국에 이제 뭐 거대 자본이나 브로커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고조되면 무기를 많이 사게 되잖아요.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리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미국의 방산 산업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럴 개연성이 자금이 있어요. 유입되는 게. 실질적으로 정가은 목사가 미국에서 네. 애니첸이라는 사람의 돈을 받았다고 말을 한 대목이 있어요. 그분이 네. 그분이 또 네. 그 바닥에서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그분 뒤에는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들,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분- 대한민국의 위기나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마시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렇게 추정해 볼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합니다. 자, 이 리박스쿨은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쭉 따라오시기 위해서는 지금 봐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게 가만히 보면 리박스쿨 이렇게 귀에 딱 박히지 않습니까? 리박스쿨. 잘 정했어 이름. 잘 만드셨어요. 원래는 여기가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었는데 이게 좀 안 돼요. 지킴이 하면은 그렇지.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리박스쿨 하니까 귀에 쏙쏙 꽂히더라고요. 기회도 잘 들어오고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더기가 크게 걸렸어요. 이거 계속 이어지는 보도입니다. 자,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였고요. 이 뉴스타파 오늘도 후속 보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